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통 가요와 재즈를 접목시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가수가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국내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씨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목소리라도 그것이 자기 목소리여야 하고 그 목소리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통찰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로 씨 그러면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요. 네. 아버지가 아들을 워낙 원하셨어요. 네. 근데 큰 딸은 아명이 대로, 네. 둘째 딸은 지만, 저도 이제 말로는 아명인데요. 네. 아버지가 첫 딸은 그런 대로 괜찮다. 그래서 대로. 그런 대로에서 대로. 예. 둘째는 또 아들이 아니지만 네. 기다려보자. 그래서 그렇지만의 지만. 그렇지만 기다려보자 했지만. 네. 저는 이제 또 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말로 못 참겠다. 그러셔서 말로. 그러니까 보통 셋째 딸은 뭐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다 그런 속설이 있지만 말로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못 참겠다 해서 이름이 유래됐다고 할 만큼 좀 미움을 많이 받고 자랐겠군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뭐랄까 저희 남동생이 그래서 태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아, 결국.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저를 굉장히 귀여워하면서 키우셨죠. 정말로 귀하면서 키우셨군요. 네, 좋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근황이? 요즘은 뭐 학교에서 강의하고요. 네.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작 작업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마을에서 제가 좀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그 재즈 노래 부르기 네. 그런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가 있어요. 조그만 네.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합창단도 만들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요. 또 그 학교에 어린이들 1학년이나 2학년들하고 같이 직접 수업 시간에 제가 네. 우리나라 옛날 동요들이나 그런 잘 안 부르는 동요들을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같이 부르고 그런 일들이 아주 중요하죠. 말로 씨 그럼 워낙 재즈 가수로 유명한데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반응은 일단 뭐 저보고 선생님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요. 아, 그걸 받기 라거나- 정말 믿기 힘들군요. 라거나 이 노래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네. 굉장히 기다려져요. 네. 또 합창이 있는 날은 그것 때문에 학교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네. 얘기들을 하죠. 마을 공동체에서 주부 재즈 교실을 하셨다. 어느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까? 북한산 둘레길 근처에 있는 은평구에서 네. 하고 있어요. 주로 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이제 그 마을 카페가 있어요. 그 마을 카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강연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제가 처음 만나는 재즈 싱잉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1년 코스로 노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씩 이렇게 진행을 했죠. 작년 1년 했고요. 네. 올해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유명 재즈 보컬리스트가 이제 마을에서 되게 주부, 그러니까 이런 아주머니를 대상으로 재즈 교실을 열고 있는 건가요? 그런 분들만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막 그 용산, 뭐 부암동 또 어디지? 하여튼 뭐 이 지역이 아닌 데서도 막 오세요. 네. 그래서 뭐 남자분들도 오시고 신촌에서도 오시고 또 그냥 여자분들 싱글인 분들 그리고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거나 학원에 가서 배우는 거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고 싶은데 갈 데 없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소문을 알고 네. 다 찾아오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굉장히 즐거워 하세요. 네.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좀 의무감에 레슨을 들어오거나, 또 게을리기도 하고, 연습을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도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열성적이고, 또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 네. 기쁨이다. 이런 거를 체감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주셔서 제가 그걸 큰 보람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 유명 재즈 보컬리스트가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재즈를 가르친다. 상당히 뜻밖인데 최근에 또 책도 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재즈 싱잉의 비밀이라고 하는 과감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네, 비밀이 있습니까? 사실 뭐 비밀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네. 왜냐면은 그 많은 분들이 재즈 가수들이 노래하는 방식이나 또 일반 팝 가수들이 노래하는 방식의 차이점이나 혹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뭘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니까 그거를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한계가 있고 또 예를 들어 지방에 사는 분들은 특히 재즈를 배울 때가 또 없어요. 네. 뭐 학원도 없고 또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도 태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너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식을 이렇게 골고루 나눔으로써 그분들의 갈증을 조금 해소해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기 시작했죠. 재즈라는 것은 어떻게 노래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일반인들이 그냥 흥미삼아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이제 재즈 싱잉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책을 읽으면은 재즈를 좀 이해하기도 쉽고 또 재즈 노래도 잘 부를 수 있게 되나요? 그러시라고 쓴 책인데요. 네. 그게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책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딱 그런 것,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분이나 혹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알고 싶었는데 이 책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러면서 또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보통 재즈가 이제 뭐 근원이 제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이제 뉴올리언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영어로 된 노래 말이 많고 또 외국곡이 많은데 마우더 씨의 앨범에는 우리나라 한글 노래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연유에서? 그거는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제가 이제 1, 2집을 내서 녹음을 했죠. 사실은 녹음을 했는데 한국에 그다지 재즈 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팔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클럽에서 그냥 공연만 쭉 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효순 미선 사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미군 장갑차에 네.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어요. 효순 미선양 사건. 예. 네.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나서 제가 노래하던 클럽이 그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듣는 그런 클럽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영어로 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하는가. 내 노래를 듣는 외국인들은 나름대로 그 가사를 듣고 이해하는 반응들이 있는데 정작 한국 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그냥 구경하는 듯한 느낌으로 제 노래를 듣고 계시는 게 태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제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어디서 노래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노래하는지 내가 진짜 노래하고 싶은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 가사를 써주시게 된 이주엽이라는 분을 제가 만나게 됐죠. 누구라고 그랬죠? 이주엽 씨가 네. 네. 이제 그 벚꽃지다 같은 곡의 가사를 다 쓰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의 글을 보고 제가 한국말로 노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음반을 최초로 만들게 됐죠. 아니 그분의 글이 그렇게 좋았나요? 그 코드가 저랑 굉장히 맞았어요. 그런가요? 좀 뭐랄까 시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네. 글이 굉장히 아름답고 네. 또 주변에 일어나는 뭐 아주 잡기적인 일들에 대해서 반응한다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선, 그리고 주변의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사로 표현하셨더라고요. 이주엽 씨한테 상당히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도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네, 제가 이때까지 낸 한국말로 된 노래들은 거의 뭐 95% 이상 이주엽 씨의 가사로 이루어졌고, 제가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곡들도 다 이주엽 씨가 가사를 쓰실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로 씨가 이제 한글로 된 재즈 곡을 발표한 것은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가졌다가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앨범 3집의 벚꽃이다의 경우도 이제 한글로 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앨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개를. 제가 그때가 2003년이었는데 노래를 한 지 한 7년 정도 네. 무대에서 노래한 지 그 정도 됐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얻게 된 그 재즈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집약시켜서 넣을 수 있었던 그런 일종의 실험적인 작품이었어요. 한국말로 스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재즈를 본격적으로 하신 분이 없다고 제가 그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과연 한국말로 해서 노래가 불러질까라고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 정규 앨범으로 할 생각을 못 하고요. 일단 녹음을 했었죠. 그래서 녹음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결과물을 제가 이렇게 듣다가 굉장히 만족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프로젝트 앨범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 정규 앨범으로 넣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주엽 씨가 그때까지 언론인이셨는데 제 앨범을 내는 것을 계기로 해서 직접 이런 음반 기획사 일에 또 뛰어드신 것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앨범이 나오게 됐죠. 네, 말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재즈 팬들에게는 워낙 뭐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통가요인 이미자 선생의 동백아가씨라든지 고배호 선생의 노래들, 그 말로 싱지 배우라는 앨범을 내서 상당히 알려졌는데, 그런 노래를 새로 해석하고 또 앨범으로 펴낸 뭐 계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호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반 판매고로 제가 조금 느꼈는데요. 아마 그 음반을 사시는 분들이 그런 뭐 MP3를 다운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데 민감하시다기보다 그냥 음반 가게에 가서 실물인 음반 자체를 사는 것이 훨씬 편하신 분들이라 뭐 중장년층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팔렸다라고 제가 또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앨범을 만들게 된 동기 자체가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요청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통기타 가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불렀었죠. 그래서 그중에서 저한테 특히 마음에 꽂히는 그런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런 노래들을 제가 음반 작업을 하면서 한두 곡씩 끼워 넣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노래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희망가라든지 아니면 김현식 씨의 이별의 종착역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봄날은 간다라든지. 상당히 통기타 가수 때도 조수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노래들을 하나씩 끼워 넣으면서 음반을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제 직접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재즈 스탠다드 레파토리뿐만 아니라 그런 노래들을 한두 곡씩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관객들이 보이는 반응이, 그 재즈 레파토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경탄스러운 눈길로 보신다고 표현을 하자면,
그 우리나라 전통 가요를 불렀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촉촉해지고 감동하시고 숙연해지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무대 뒤로 와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곡들이 앨범마다 하나씩 띄어 있기 때문에 감상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아쉽기도 하고. 예, 한 앨범에 다 넣어서 한꺼번에 감상하도록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셔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사실 만들게 됐어요. 네, 지금 말로 씨 말씀하신 도중에 봄날은 간다는 뭐 워낙 리바이벌 또 리메이크 많이 됐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고 네. 김현식 씨의 이별의 종착역도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희망가는 어떤 노래입니까? 한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아실 것 같은데요, 다들? 상당히 좀 슬픈 노래군요. 예, 뭐 희망가이긴 하지만 듣기에는 절망가 같은 느낌 드는군요. 그렇죠. 예,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불려졌기 때문에 또 일부러 희망가라고 붙이지 않았을까요? 네,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하군요. 그 많은 앨범을 내셨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앨범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애착이 가는 앨범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기 힘든데 왜냐면은 네. 앨범 하나하나가 저한테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필요했던 작업이고 또 제가 해야만 했었던 작업들의 발자국이기 때문에 보통 자식과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앨범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근데 말로 씨는 실례가 안 된다면 결혼 안 하셨죠? 결혼했습니다. 그 자식과 같겠군요. 예, 네, 네. 아이가 지금 9살이고요. 아. 그 9살짜리 아이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노래를 가르치게 된 그렇군요. 거죠. 네, 예. 네. 학교에 갔더니 그 아이들이 다 TV 모니터를 보면서 노래를 배우더라고요. 그 학교에 풍금도 없고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로 씨 얘기할 때 버클리 음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때 버클리는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칼리지 오브 뮤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버클리 음대에서는 뭐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저는 음악 교육을 그 전에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궁금했던 화성의 체계나 그 다음에 스윙이란 과연 무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즉흥 연주라고 부르는 게 있죠. 특히 보컬은 그걸 스케치라고 부르는데 그 즉흥 연주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공부했죠. 네. 정말로 사랑을 받은 딸인데 집안에서 유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아주 두 손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나요? 어땠습니까? 몇 살 때 가시고? 네.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갔는데요. 20대 가셨군요. 예. 네. 처음에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굉장히 노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는 안 하셨는데 이게 이제 코스가 4년이다 보니까 그거를 나중에 아시고 반대를 하기 시작하셨죠. 네. 예.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노래를 가서 공부를 하려면은 이 아버지부터 감동시켜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방에 가서 기타를 들고 와서 강산의 씨의 라구요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저도 압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네. 노젓는 뱃사공 그 노래를 아버지 앞에서 이제 한 소절 불렀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들으시다가 공부하고 와라 허락을 하셨죠. 라구에란 노래는 뭐 저도 좋아하지만 5월은 가정의 날이고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꽤 많이 불려질 것 같은데 아버님이 그 노래 때문에 갔군요. 네. 자, 4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지도 교수로부터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미국 공부가 좀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4년을 공부하지 않고요. 1년만 공부하고 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공부를 일단 월반이라는 걸 많이 했고요. 네. 예, 그리고 4년 과정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제 스스로 판단을 했죠. 졸업장을 따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모르는 거, 알고 싶었던 걸 알고 나서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나머지 음악은 학교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직접 노래를 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라고 믿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를 1년 동안 다 배우고 그리고 돌아왔죠. 네. 말로 씨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즉흥 연주, 즉 스케치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스케치를 할 때는 따로 연습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죠. 해야 됩니까? 예. 네. 그 스케치라는 것이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리듬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주어진 코드, 화성 안에서
쓸 수 있는 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가면서 써가면서 그리고 그다음 멜로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하죠. 네. 보통 이제 가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클래식 가수들은 좀 꾀꼬리같이 아름답고 미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마리아 칼라스도 그렇고 메조 소프라노 영역에도 아름다운 목소리 맞는데 재즈 보컬들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성악하시는 분들은 목소리 자체가 악기예요. 그죠? 근데 재즈 가수들은 삶이 악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군요. 다시 얘기하자면 네. 성악가들은 주어진 곡을 자기의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재즈 가수들은 자기의 삶을 연주를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네. 그 목소리에 어떤 목소리라도 그것이 자기 목소리여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목소리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통찰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씨는 아직까지 여전히 젊고 이제 황사에 활동하고 계시는데 혹시 롤 모델로 생각하는 뮤지션이 있습니까? 나라 밖이나 나라 안에서? 나이가 굉장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부하고 배우고 느끼고 무대에서 공연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 다 롤 모델이죠. 네. 어떤 한 분이라기보다. 혹시 나라 밖에서 뭐 좋아하는 재즈 가수, 보컬리스트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분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마크 머피? 마크 머피? 라고 하는 남자 보컬리스트가 네.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들으면은 노래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정돈된 길이 그 안에 숨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화성적 잣대로만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표현하자면 광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광기, 것들이 네. 숨어 있는 노래인데요. 그분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리샤 바버라고 하는 프랑스 여가수가 계신데 그분은 일부러 노래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또 굉장히 뭐랄까 노래를 슬렁슬렁 하고 계신데 가사가 참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래도 좋아하죠. 말로 씨는 이제 국내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혹시 해외까지 진출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나요? 젊었을 때는 네. 해외에 가서 노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좀 나이가 들고 또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약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몰랐던 어떤 다른 세상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네. 밖으로 눈을 돌려서 일하는 것도 한 세상이 있고 또 자기와 자기 주변과 또 그런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네. 세상도 하나의 어떤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왜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재즈를 모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 노래를 못 들어보고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좋은 시간을 선물을 못 하는데 뭐 때문에 굳이 외국까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그걸 직접 목격을 하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노래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행복한 감정들이 한 시간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느끼고 있다는 걸 제가 같이 알고 또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지속되고 있고 네. 그런 거를 느끼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네. 오늘 반 시간 동안 말로 씨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국내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하고 말씀을 나누는 기분보다는 어디 깊은 산사에 아주 그러죠. 아주 뭐 노선임하고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유와 노래를 부른 철학을 이야기해 주셔서 상당히 좀 감동적으로 느꼈습니다. 근데 역시 목소리는 꾀꼬리 같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아침에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옛 가요의 재해석을 통해서 재즈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 말로 씨, 앞으로도 더 좋은 앨범, 더 친숙한 재즈 보컬리스트로 대중과 함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Very brave, oh, Sunday.